다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북대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주연 사국장입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낫나요? 확실합니까? 저 사진이 본사 제가 교육 찍을 때 전문가 메이크업 전문 하시는 분한테 메이크업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했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가서 강의했었던 때가 또 너무 좋았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 KSS 선생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제 강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매출만 많이 하고 그죠? 그것만 계속해서 내가 선생님으로만 있을 거면 저는 교원에 입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할 이유가. 왜냐하면 저희는 말 그대로 조직 사업을 하는 게 우리의 꾸준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 이제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만나야지 일이 되죠.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야지만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산하에 사람이,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꾸준한 성공을 가져갈 수 있고, 꾸준히 내가 여기에서 있을 어떻게 보면은 이유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할 거고요. 그 안에서 오늘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승진이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이 KSS라고 해서 단순히 지구장 승진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승진은 최소 지국장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지국장을 가기 위해서 지구장은 징검다리죠.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승진 비전에 관한 강의는 단순히 지구장의 비전은 아니라는 거. 자, 그 이상 지국장, 사업국장, 사업처장 그 이상을 위한 거라는 거를 생각하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입사한 지는 좀 됐어요. 제가 딱 10년 차거든요. 지금 입사한 지. 입사를 하고 나서 사실 지구장은 2년 정도 돼서 지구장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국장이 된 게 제가 3년 차 되던 해에 지국장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국장의 이제 그 자리에서 계속 생활을 해왔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일단은 제 산하에 일단 3명의 지국장님이 계세요.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내 산하 조직과 함께 내가 사업을 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지만 제가 승진을 하고, 그 다음 누군가를 승진시키는 일이 저한테는 지금 너무나 가장 감격스럽고,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고, 저를 지탱해 주는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3개월 차 KSS 도전하고 가시고 이번 달이 마지막이시죠? 자, 그러면 물론 그 전에도 입회였지만 내가 KSS라는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전의 어떤 레벨을 딱 달았을 때 느낌이 좀 다른 3개월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EP예요. EP 중에서 KSS예요. 그럼 처음에는 초점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뭐 한 달에 1,000만 원 하면 20만 원씩 회사에서 또 추가 보너스 주시고 막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매출을 달성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KSS 도전하는 거에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이는 부분이었잖아요. 왜 1,000만 원을 꼭 해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왜 1,000만 원을 해야 되지? 한 달에 최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을까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해야만 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만큼을 할 만한 내 실력을, 그죠? 갖춰 나가는 걸 몰입해서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메시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묶음으로 1,000만 원을 할지, 500을 할지. 어쨌든 간에 횟수를 많이 거쳐 나가서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라는 한 달의 매출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지 못하면 위에 지구장님이나 지국장님들하고 같이 손을 맞춰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내가 그걸 도전하는 것들을 3달 동안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매출의 어떠한 것들을 내가 달성을 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달에 지금 승진이라는 말이 막 나오죠. 그리고 다음 제 강의 뒤에는 뭐예요? 강의가 뭐예요? 제 다음 강의. 두 번째 2교시 강의가 뭐예요? 리크루팅이에요. 리크루팅.
자, 그러면 내가 나의 실력을 채워서 어느 정도 도전이 되고 내가 실력을 키웠다고 하면 그 뒤로는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승진, 나의 비전이 돼야 되는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제 매출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과가 나오는 분도 계시고 결과가 조금 못 미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KSS 도전을 내가 자의에 의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셨어요? 그쵸. 이렇게 너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셨잖아요. 맞죠? 그럼 이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잘 결과가 안 나왔더라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른 EP들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계열수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부담으로만 느껴진다고 하면 그러면 발전이 크게 있지는 않겠죠. 내가 한번 조금이라도 더 고민을 해보고, 그죠? 그리고 KSS에 올라왔던 우리 동료들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럼 그 중에 승진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지구장 승진. 지금 여기에는 이제 EP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중간중간 지구장님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이제 나는 지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만들어진 이런 어떠한 이 제도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느꼈던 것들을 잘 듣고, 오늘 이 강의가 오프라인 마지막 강의잖아요. 이 강의 안에서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내가 그냥 선생님으로서의 목표만 되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저는 수많은 EP들을 만났을 거잖아요. 그쵸?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EP를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승진을 시켰겠어요? 근데 승진을 하고도 집에 가는 분들도 계셨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선생님 하다가도 집에 가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근데 제가 이제 통계를 이렇게 내보면, 자, 수많은 EP들이 와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겠다고 처음에는 다 마음을 먹죠. 여러분들이 10차를 넘어가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3차와 4차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사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내가 목표 지점을 돈만 많이 벌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과 첫 번째 목표가,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조직 사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중간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은 지점이 달라요. 일단 스타트하는 마음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본인의 포지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는 3년 진짜 3년 안에 내가 지국장이 돼야지 라는 게 제 목표였어요. 내가 3년 안에 지국장이 한번 돼봐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다 보니 어때요? 물론 그때는 지금 더 빨리 되는 분도 되게 많잖아요. 1년도 안 됐는데도 지국장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저도 막 아이가 막 어린 상태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EP였죠. 저도 이제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3년을 지내면서는 꼭 지국장이 돼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사실 일을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왜 EP 선생님 관리, SP 관리라고 하죠. 그런 수업들도 지금도 훨씬 더 많이 다녀야 됐었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도 내가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스터디슈라고 사이버 연수원의 강의들이 최신의 버전들이 정말 많이 업데이트되고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 때는 조금은 찾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 더 훨씬 많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제가 생각이 없는데 제가 그런 목표의식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승진이 훨씬 더 뒤에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도 입문과정 들으셨잖아요. 누구나 저희는 여기 들어오면 입문과정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입문과정을 제가 그때 저희 센터에 20명이 넘는 분들이 같이 입문반을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럼 되게 많은 인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센터까지 가거나 아니면 연수원에서 막 2박 3일 정도를 이렇게 들어야지만 수료가 가능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있었던 분들을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이 10년을 돌이켜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하고 같이 지국장이 되셨던 분들도 계시고 있어요. 근데 사실 중간중간 이렇게 보니까 생각의 차이를 내가 승진 비전을 느끼는지 안 느낀지에 따라서 여기에서 일하는 존속의 여부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EP까지만 하고 그만두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구장까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지국장에 가서 이제 그만두신 분들도 계셨겠죠.
근데 저는 한 곳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 번씩 제가 처음에 여기 일을 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막 분들한테 알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빨간펜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주변의 친구들하고 다 아시죠? 지인들이 다 아시죠?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다른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학습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왜 네가 왜 그런 일 왜 해?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 그러면 뭐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해봐. 뭐 이런 반응들. 근데 제가 지구장 승진을 하고 또 지국장 승진을 하고 자꾸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니 이 주변 분들의 반응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 너가 한다라는 게 그냥 선생님 아니었어? 그거는 뭐야? 이렇게 반응들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국장에 승진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어떻게 본인의 아이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거꾸로 저한테 물어오면서 제가 컨설팅을 해줬던 경우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선생님만 할 거였으면 여러분들도 그죠? 선생님만 할 거였으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교원에 있을 이유가 없다. 선생님만 하면 제가 그래요. 선생님을 하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책이 우리 집에 많이 이게 있죠. 우리 아이에 대한 일단은 세팅은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되면. 자, 지구장이 되면요. 지구장이 되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왜 선생님 때는 책이 남고 우리 아이에 대한 일단은 기본적인 플랜이 남잖아요. 지구장이 되면 뭐가 남을까요? 사람? 사람이 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도 남아요. 옷이 남아요. 웃으라고 하는 말인데. 자, 지구장이 되면 옷이 남아요. 이거 근데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거든. EP 때는 그런 생각 못 하거든요. 제가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뼈가 다 있습니다. 자, 지구장이 되면 옷이 남아요. 지국장이 되면요. 지국장이 되면 사람이 남아요. 네. 그리고 돈이 남죠. 네. 저는 진짜 돈을 버는 건 지국장부터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선생님 이게 좀 단편적인 얘기긴 한데 뭐 선생님만 할 거면 이 일이 필요가 없다. 그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고 단계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선생님 시절에 내가 실력을 채우고 여러분처럼 KS에서 도전하는 정신도 배우고 뭔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들도 배우고 우리 아이에 대한 플랜도 다시 점검해서 일단 엄마로서도 그 다음에 내가 직업 여성으로서도 일단 입문 하면서 내 아이와 나의 어떤 삶을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EP 때는. 에듀플랜하고 물론 다른 사람도 설계를 하는 거지만 나를 돌아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의 아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설계, 플랜하는 단계가 저는 EP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여러분들이 왜 승진 비전을 가져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내가 그게 세팅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직업 여성이 됐으니까 그죠? 내가 일을 가졌으니까 전문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돈도 벌어야 되고 사실 여기서 돈을 안 버는데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돈이 우리 누구야 김희선 선생님이 만약에 한 달에 돈을 한 뭐 20만 원? 뭐 이렇게밖에 못 벌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쵸? 근데 돈 버는 일을 잘 안 하죠. 돈이 벌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 행동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EP 때 돈을 벌 수 있죠.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매달 내가 원하는 월급이나 내가 많이 벌기에는 혼자로는 부족하다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갈수록 소스도 떨어지고 그죠? 밖에 나가서 우리 뭐 개척한다 그래도 10명에 20명 소스를 받아도 1개, 2개가 될까 말까고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다 경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혼자서 하는 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저희 조직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곳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진 비전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제대로 된 돈을 벌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 나의 삶에 대한 목표도 가져가야 되지만 플러스 그거에 대한 결과물도 가져가야 되는 게 내 일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른 일을 했다고요. 저는 옛날에 영양사였어요. 영양사였어요. 나름 식품 영양학과 나와서 그래도 그때 당시에 힘들게 들어가기 좀 힘들다는 풀무원에 입사를 저는 했어요. 그 풀무원에 입사하는 건 영양사들 사이에서 좀 조금 괜찮은 데를 입사를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매니저급의 월급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랬던 거예요. 왜 네가 그거 해? 그리고 저희 엄마는 막 싫어했어요. 그전에 뼈 빠지게 가르쳐 놨더니 왜 학습지 해? 너 그거 다시 복직해서 하면 되지. 이 일은 되게 힘든 영업직 같은데 라는 왜 엄마들은 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영양사라는 일을 그만두고 이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직업이 있으셨죠? 그죠? 근데 다시 돌아가기 힘든 직업일 수 있잖아요. 지금으로서 옛날 했던 일들을 대부분 그래서 경단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는 사실 처음에는 아이 때문이었고, 왜냐면 영양사 일을 하면서는 아이에 대해서 우리 아이를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육 과정도 모르겠고 관심이 되게 많긴 많은데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방법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없고 퇴근하면 7시, 8시고 아침에 또 새벽같이 나갔다 오면 우리 아이는 진짜 말 그대로 누구한테 맡기거나 천혜뼈라 해야 되는 누구한테 지금 케어를 맡게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이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저는 아까 제가 3년에 꼭 지국장을 승진해야지라는 비전을 가졌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3년 정도 있을 때 지국장이 됐을 때 내가 영양사를 3년, 5년을 지속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를 그려보고, 내가 이 일에서 제대로 일해서 지국장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를 그려봤던 것 같아요. 근데 30 중반 정도 됐던 나이에 제가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3년 뒤에 나의 삶, 그럼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내 자리를 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입사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5년 뒤, 10년 뒤를 한번 그려보는 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올해 돼도 한 1년 안 넘었잖아요. 입사한 지 1년 넘으신 분. 얼마나 되셨어요? 뭐 얼마 안 됐죠. 그죠? 여기도 뭐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1년 남짓 되셨잖아요. 지금 거의 뭐 초기이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여러분들의 3년 뒤, 5년 뒤, 10년은 너무 길다. 그죠? 3년 뒤, 5년 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그려보세요. 생각 이제까지 안 해보셨으면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셨어요? 우리 어디 이 명패를 앞으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봐야 되는 명패인데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어 지금. 우리 안동센터의 배현희 선생님, 우리 EP 어때요? 3년 뒤에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세요? 네? 지구장님이세요. 예, 우리 지구장님 이제 승진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성함은 아는데 승진을 누가 하셨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네, 어떤 것 같아요? 3년 뒤 이제 지구장 됐으니까 3년 뒤에는 본인의 모습이 어떨까요? 지구장님들처럼. 그렇군요. 그 언제부터 갑자기 생겼나요? 혹시 그 전부터 꿈을 꾸셨나요? 갑자기 생겼나요? 자, 저는 오늘 승진 비전을 줬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진 비전이 지국장이 되고 싶으시네요. 맞죠? 3년 뒤엔 난 지국장이 돼 있을 거래요. 3년 너무 늦다. 그쵸? 지금 생각해보면 입사부터가 아니니까. 그래요. 자, 안동센터, 구미중앙이죠? 구미중앙인가요? 이경란 지부장님이세요, 혹시? 네. 또 승진하셨어요. 여기 지부장님 승진할 라인인가요? 일부러 그렇게 앉으신 건가요? 그렇군요. 자, 우리 이경란 지부장님은 3년 뒤 어떤 모습이실 것 같아요? 플랜을 짤 수 있는 전문가. 그래요. 기술이 뛰어난. 맞습니다. 자, 그렇게 3년 뒤에 전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구장 때 마스터를 끝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서대구 센터 박지은 선생님이신가요? 자, 우리 박지은 선생님은 어때요? 3년 뒤를 그려보시면 어때요?
되고 싶. 아, 그럼 지금 입사 몇 차월이세요? 4차월. 아, 그렇군요. 그래요. 일단 지부장이 되는 비전이 있고 3년 뒤에는 그런 비전이 있으시면 지부장 되시겠는데요. 자, 그럼 우리 또 어디 센터가 있죠? 제가 동대구 센터? 김가희 선생님이신가요? 네. 어때요? 본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면. 저는 아직 지부장도 아직 이제 안 된 상태인데 지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제 저희 지부장님이나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그런 진짜 너무 이제 막그 와닿으면서 조직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3년 뒤에는 이제 저도 왜 이제 사과 친구들을 이제 제가 저의 힘으로 저의 능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 국장이 되고 싶어요. 자, 그래요. 제가 지금 다 여쭤보진 못했지만 다들 승진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나 지부장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에 내가 들어왔는데. 자, 비전은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내가 비전을 느낄 수 있어요. 어느 롤볼에 있어서 저분처럼 되고 싶을 때도 있고, 그쵸? 그리고 아니면 정말 아까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근데 만약에 내가 사자의 식구가 생긴다면 충분히 지부장에 대해 비전을 또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제가 물론 3년이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1년 후의 나의 모습, 2년 후의 나의 모습.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옛날 일을 안 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우리 일을 했었잖아요. 아니면 뭐 주부였다 하더라도 내가 1년 뒤에 똑같은 모습을 살고 있지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EP지만 1년 뒤에도 똑같은 수준의 EP로만 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2년 뒤에, 3년 뒤에 세월이 가고 세상이 변하고 다른 사람 나랑 같이 입사하고 나랑 같이 KSS를 들었던 이 사람들은 다 뭐 지국장이 돼 있고 이런데 나는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1년 뒤, 2년 뒤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승진도 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본인만의 그림을 그려요, 계속. 그래서 그게 물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물론 이제 도움을 받겠죠, 아까처럼. 그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내가 자연스럽게 받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 뒤에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그냥 사실 크게 무의미한 하루를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오늘은 내가 얼마를 해야 되는데 매출 오늘 100만 원 해야 된다 하니까 나 오늘 100만 원 해야 되니까 어디 가지? 이런 고민만, 그거는 일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고민이 돼야 되지 그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나 혼자 잘해서 되는 일은 아니니까 아까 얘기 말씀드렸지만 그 일도 아니고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 내 옆에 있어야지만 나를 버팀해주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위로 올라가고 뭔가 아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계속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처럼 그림 못 그려요. 어떻게 혼자 계속 그림을 그려요? 혼자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 그림을 그리는데 누군가가 같이 와서 그림을 같이 그려주면 어떨 것 같아요? 훨씬 더 나 혼자 그리는 그림보다 더 다양하고 그죠? 훨씬 더 다른 기법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부딪힐 수도 있겠죠. 난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이 사람은 이렇게 그리기 싫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사람과 만나면서 우리가 나와 똑같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조율하는 힘을 길러가면서 같이 맞춰 나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산하의 지국장 3명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 3명이 거의 1년 가까이 안에 다 나왔어요. 그 전에도 제가 한 명을 배출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집에 가셨어요. 뭐 집에 갈 수도 있죠. 그죠? 뭐 저는 일단은 배출을 했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지국 배출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없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지국을 운영할 때도 그때의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산하 조직에 대한 생각이나 옆에서 조력을 하는 부분이나 하는 것들도 새로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뭐 가셨지만 일단은 4개의 지국 배출을 일단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지부장님들이 배출이 됐겠죠.
자, 지국을 배출한다라는 건 지구장이 있기 때문에 지국이 났을 거잖아요. 같이 일하는 지구장을 만들었을 거니까. 그래서 뭐 정확히 언제부터 기간 안에 저는 몇 명을 배출하고 뭐 이건 얘기할 수 없지만 일단 지국장이 3명이란 지금 계신 분은 3명이세요. 최근에 나가신 분이 2월에 승진을 하셨어요. 2월에 승진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지국 배출이나 사람을 승진시킬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항상 제가 말 그대로 우리 김가희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받았던 거를 빨리 이 사람들한테도 줘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이 피를 지내면서 선생님 시절을 있으면서 제가 지구장이 승진을 할 때까지 제가 배웠던 교육력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저를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이버 연수원일 수도 있고 우리 센터의 지국장님일 수도 있고 우리 지국 내에 우리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자 그거를 배웠고 그다음에 지구장에서 지국장을 나갔을 때 저희 예전에 그때 우리 사업국장님께서 저한테 또 조직을 구축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지국장이 돼서 생각을 해요. 아 진짜 지국장이 되니까 진짜 제가 생각했던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진짜 이 조직 사업이라는 맛을 이제 알겠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내 산하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도 이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도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KSS지만 리크루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KSS는 매출을 안 그래도 처음에 포커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달 동안 2월, 3월, 4월 지금까지 본인의 직채용으로 리크루팅을 몇 명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으신 분. 나 있다. 이건 칭찬하는 거잖아요. 있는 분 직채용 리크루팅. 그냥 번쩍 드세요. 번쩍. 근데 못한 사람 손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많이 하셨네요. 근데 이제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명, 2명, 내가 3명을 했는지. 리크루팅을 생각을 하는 게 선생님으로서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더 나아가는 아까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승진 비전을 가지면 리크루팅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산하에 조직을 이렇게 갖춰놓고 보니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와서 제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주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지구장이 돼서 책임감도 더 느끼게 되고 일에 대한 생각들이 변화가 되는 것처럼 또 지구장을 만들어 놓으니 또 지국장이 가져야 되는 어떤 비전이라든지 생각 이런 것들이 다 공유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있는 걸 내가 100을 안다 그래도 지구장 10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느끼고 내가 지금 당면한 부분에 관한 것들을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리를 바꿀 때 그거 해요. 저한테 좋을 때가 아니라 네가 좋을 때, 당신이 승진해서 좋을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선생님이 지구장이 되긴 게 뭐 4개월에 될 수도 있고 10개월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지금 지구장을 될 때 가장 좋은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려면 승진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급호 관리라든지 아니면 너가 왜 지구장에 나가는 게 좋은지에 관한 이유를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시점이 지금 나가는 게 딱 좋은 타이밍이 있을 때 그때는 저를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이 승진하는 걸 위해야 되니까 승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똑같죠. 지구장도 똑같은 거예요. 나의 상황도 있지만 이 사람이 지국 승진을 할 때 이때가 너무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본인들한테도 기회가 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KSS가 지구장으로 승진하는 거는 뭐 기회라기보다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는다라는 것보다 기회를 잡기 위한 중간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좀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진이 지국장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KS에서 도전하는 게 지국장님을 위해서 도전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근데 본인이 자진해서 아까 안 했다고 했잖아. 선정은 했지만 그리고 처음에 아마 KS 도전하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저 왜요? 막 너 부담스러워요. 저 안 하면 안 돼요. 다 그랬을걸요?
안 그래요? 좀 부담 저 다음에 하면 안 돼요? 항상 뭐 조금 이따 하면 안 돼요? 다음에 하면 안 돼 이러잖아요. 그거 지국자를 위해서 조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한테도 자기주도를 얘기하고 목표를 얘기하듯이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원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내가 아까 1년 뒤, 3년 뒤를 그려서 뭔가가 돼 있을 거를 생각할 때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진은 이 자리 이렇게 있으면서 그렇게는 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진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리크루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때는 리크루팅 해도 사실 도움이 별로 없잖아요. 자기들한테는. 그런데도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매출도 많이 하면 실력이 늘죠. 그렇죠. 많이 떠들어 그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서요. 전문가처럼. 그러면 많이 해봐야 되고 고민을 교육과정에 관한 것들이 지금 우리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동되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따라가잖아요. 계속 성장하는 사람을. 근데 리크루팅도 똑같은 거예요. 승진 비전을 얘기하는데 리크루팅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입시 때부터 꾸준히 내가 리크루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는 거랑 내가 지부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리크루팅을 해봐야지라고 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입시 때는 항상 쌤들한테 얘기해요. 본인들이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아까 제가 지부장이 되니까 전문가스러워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주변의 소스들, 지인들, 여러분 주변에 만났던 무진 소스들, 왜 어머님들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그분들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카톡에서도 여러분 연락 안 된다고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잘하고 있나? 이분이 이번에 상 탔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여기 이런 것도 있네?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어떤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진짜예요. 남들이 나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여기 들어왔는데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러면 승진했어. 승진했네. 그래서 승진식 같은 거 하면 막 자랑해야 돼요. 막 카톡 프로필에도 막 올려놓고 막 인스타 같은 데도 막 올려놓고 나 승진했다고 막 자랑해야 돼요.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죠. 근데 봐요.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 내가 리크루팅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선생님을 평소에도 봤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그닥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모습도 선생님스럽지 않은 것 같고 다닌다고 하는데 애들도 그닥 뭐 이렇게 뭐 썩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리크루팅 제안을 어느 날 했을 때 제가 같이 일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다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모습이 일단은 선생님다워야 되고 전문가스러워야 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단정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일단 모습이 갖춰지면 우리가. 맞죠? 그래서 제가 예뻐서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하는 그 모습다워야 되는 거예요. 라는 것들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아이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되면 훨씬 더 쉽겠죠. 그런 사람이 리크루팅을 얘기할 때 엄마들은 처음에는 거절하고 같이 하기 힘들 수 있겠지만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크루팅이 잘 돼야 승진 비전을 갖잖아요. 이게 참 뭐 지국장 승진도 마찬가지고 뭐 지부장 승진도 그렇지만 승진의 비전을 승진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저는 뭐 지부장은 당연히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많이 떠들진 않아요. 자, 지국장이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목표를 우리 계속 정하라고 하니까 나는 이번 올해 10월 달에 난 지국장 승진을 할 거야 라고 내가 만약 목표를 정해서 다 목표 막 정하라고 하니까 자, 목표를 정했으니까 나는 나가야 되니까 리크루팅을 하겠죠.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지국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조직 사업 사람을 이제 막 리크루팅을 해요. 그래서 모아지면 너무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내가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해서 나가는 것도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셨으니까. 자, 근데 저는 내가 열심히 아까 본연의 임무에서 내가 EP로서의 임무나 지구장의 임무를 잘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나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리크루팅을 했어요. 사람들이 쌓이겠죠? 자,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이 쌓이면 비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하는 것도 너무 괜찮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지금 본연의 임무를 잘 하시면서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쌓이는 경우도 많아요. 누구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어느 날
네, 나 몇 번도 안 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리크루팅이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계속 지켜와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채용했던 사람이 선생님이 돼서 선생님이 이 사람들도 지부장 비전을 느끼겠죠. 그럼 그분들이 다 지부장이 됐어.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지부장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내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크루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조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일이 힘들 때도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내가 성장하도록 자꾸 뒤에서 땔감을 막 이렇게 막 불을 지펴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실력이 뭐 있다고 해도 내가 그런 게 없이 나 혼자만 잘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은 아무도 뒤에서 땔감을 대주지가 않아요. 나 혼자 땔감 되려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요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배출했던 2월 달에 아까 승진했던 분도 사실은 처음부터 지국장의 비전이 되게 많았던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입사한 지가 막 짧았던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저와 같이 일을 하면서 제가 승진의 비전, 그러니까 지국장에 대한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지국장이 돼야지 언제는 돼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리크루팅 하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멘토맨을 했고 그렇게 리크루팅 되는 사람들이 같이 조화롭게 이렇게 있다가 그 사람들이 승진의 비전을 다 가진 거예요. 지부장을 올라가야 되는 승진 비전.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부장 승진 비전을 가지니 저는 이 지국장님한테 당신은 지국장이 돼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마음속으로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난 지국장이 이제 곧 해야 되나 보다. 내가 나가야 되는 게 맞네. 자연스럽죠.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지부장으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지부장이 되거나 되면 이제 산하 식구들을 관리해야 되죠. 리크루팅 일단 1번이고 들어오신 분들을 어떻게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러지 않아요? 갖다 밥도 먹어야 되고 가르쳐도 줘야 되고 이 사람한테 소득도 벌어줘야 되는 거고 그게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 이제 하면서 해야 되고 가동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연습하는 거잖아요. 가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승진의 비전을 느껴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승진의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조직이 구축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국장이 돼서도 본인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에 관한 얘기를 중간중간에 막 섞었을 거예요. 일단은 누군가를 리크루팅 할 수, 목표를 가지셔야 되고 내가 3년 뒤에, 5년 뒤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를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 그림을 혼자 그리지 말라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려야 되면 내가 리크루팅 할 수 있는 모습인지를 점검해 보시라고요. 나의 생각, 나의 모습, 나의 비전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오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요. 아, 뭐 그냥 뭐 매출 맞추러 온 거였는데 그냥 이따 가겠지. 아니, 여러분들은 뭐 여기 있을 것 같아서 있었어요? 애를 써줬잖아요, 누군가가. 애를 써주고 옆에서 자꾸 하게 만들어주고 하니까 어때요? 아, 처음에는 요만큼 용기 있다가 점점 나도 한번 해볼까? 아, 이거 애들도 바뀌는 거고 너무 시스템 너무 좋은데? 그죠? 교원이라는 회사가 정말 발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타 회사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걸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리크루팅에 관한 요소들을 잘 하시면 좋겠고 지금 직채용하셨던 분들 한 분 한 분 애살 있게 다루셔서 여러분들이 지부장이 나갈 때 그 사람들로 인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데리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꼬리 채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지부장이 지금 아니더라도 지부장 같은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지부장들이 지국장 같은 마음으로 일하면 일을 잘한다 하잖아요. 맞죠? 지국장님은 센터장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이게 마음이 되게 잘 먹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잘 점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마쳐야 되니까 강의를. 뭐든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일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고집은 부리셔도 돼요. 자기의 긍정적인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야, 너 그거만 해도 되겠나? 너 힘들지 않아? 뭐 그냥 집에 있지. 막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런 얘기 들려도 여러분들의 일에 대한 것들의 긍정적인 요소는 다 고집을 가지셔도 돼. 그렇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고집 있잖아요. 그건 가지시면 안 돼요. 그 제가 인문반에도 그렇고 어디 강의를 하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철학동화 요 책 아세요? 고집쟁이 원리.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요거 보면 저는 이 책이 가장 저한테도 큰 마음의 그 이슈를 줬고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이슈를 주는 건데 원리는 기러기예요. 그러면 이제 기러기는 철새니까 언젠가는 따뜻한 나라로 겨울이 오면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원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해. 내가 지금 있는 이 연못에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뭐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지금 너무 많고 너무 풍요로워. 이빛 때 내가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돈도 좀 버는 것 같고 내가 막 크루징 하면은 너무 잘 돼. 지금 돈을 충분히 내가 버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 근데 이제 시간이 가고 다른 애들이 얘기해요. 너 이제 추워져서 우리가 떠나기 전에 날갯짓 하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많아서 막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무거워지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얘는 나쁜 쪽에서 고집을 부린 거예요. 나 지금 괜찮은데 괜찮아. 나 그냥 지금이 좋아. 굳이 뭐 그렇게 힘들게 지구작이 될 거 있어? 사람도 관리해야 되고 매출도 해야 되고 나 굳이 그냥 이 피로 있을래. 자, 그게 고집쟁이 원리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다시 준비했던 모든 기러기들은 때가 돼서 다 떠나요. 자, 다 떠나. 근데 자기는 몸이 무거워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도 처음에 계속 지국장님이 계속 얘기해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열심히 해서 지구장 승진해야 된다. 리크루팅해서 지국장 비전을 가져야 된다. 네가 이렇게 있으면 오래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뭐 여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해줬는데도 나 괜찮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승진하고 다 올라가 있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다 언제요? 쓸쓸히 떠나는 거예요. 교원을 떠나지. 떠날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안 맞는 것 같아, 교원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외기를 놓친 것 같아. 나는 여기에 대해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올리같이 그러니까 올리 같은 고집은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그죠? 내가 잘할 수 있어. 나는 여기서 3년 최소 진짜 3년 안에는 나는 지국장이 될 거야. 자, 그럼 나는 멋있는 EP가 될 거야. 그럼 나는 리크루팅 여왕이 되어야지. 그러면 내 모습을 거울을 한번 봐요. 출근할 때마다. 내 표정, 내 복장 점검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러잖아요. 쓸개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라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다시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자존감 떨어져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있고 분명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조직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비전을 느껴야지만 밑에 있는 내 식구들도 비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장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꼭 지국장이 빨리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